그런데 아직까지 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저는 스픽스에서 명태균 씨 어떻게든지 공익 제보자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오늘 전 특검 발의 공식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국힘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황금폰 포함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팩트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도 돼 안 돼 이렇게 딱 정리하지 말고 명분 그리고 원칙 속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위 말하는 황금폰, 황금이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명태균 씨 딸 이름이잖아요. 그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계엄을 선포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폰의 실체를 밝히는 것,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역사의 진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리하신다 그랬는데 양념을 좀 보태면 강 변호사님이나 신 변호사님이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조건을 건다는 게 굳이 제가 비유적으로 따지자면 이분이 가해자고 저희가 피해자인 셈이에요. 고난의 행군을 다 해왔어요. 강혜경 씨나 다 이 기간에 뭐 고소 당하고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일종의 양심 선언하듯이 공익제보자를 한다. 그러면 조건을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V제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제보자 0호로 해달라고 그러시지. 이건 제가 농담이지만 그래서 조건이 달리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진정한 반성은 여전히 없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계속해서 온 게. 그러면 왜 못 받았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거의 이퀄 명태균 특검법이 된단 말이죠. 사실상. 못 받는 것. 명태균 씨가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 이거 통과 안 된다고 확신하고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바꿔서 보세요. 명태균 씨를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그나마 몇 명이라도 설득해 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아예 설득이 안 되죠. 이건 큰일 났다. 창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인사개입이다, 창원산단이다 이런 거 업무 영역이죠. 예 충성서부터 시작해서 통화 중에 나올 그 창피한 영역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되질래서부터 시작해서 되진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수많은 그 창피한 영역.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는 고려했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요. 진실이나 정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어거지 내지는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 요거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민주당한테 공익제보하면요. 또 뭐 회유했니 또 오염됐니 또 이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민주당이 좀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익제보라는 거에 신성성이 있습니다. 공익을 제보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그렇죠. 본인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플리바게닝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를 어떻게 사고 팔겠습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지고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할 필요 없고 이번에 내란 수사도 보십시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사람 처음에 얼마나 공익제보하는 모양을 가졌습니까? 이제 와서 헌재 가가지고 돌변해서 저거 하는 거 보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 전 이제 그런 사람은 타원서 써줘도 된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면서 욕먹으면서도 꿋꿋이 가거든요. 뭐 조건을 겁니까? 홍장원 차장이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국민들도 아 저거는 맞다. 전 기여가 있다. 국민이 인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관련된 사람들끼리 아 이거 뭐 유리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전 안 된다. 저는 명태균도 본인이 살고 싶으면 그냥 조건 없이 걸어야 됩니다. 본인이 죽어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살죠. 자, 그러면 네, 하나 여쭤볼게요. 특검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구나 명태균을 끌어들여야 된다? 요거는 사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반박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자료가 실체적 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익제보라는 그 원칙 속에서 해야지 뭐 단칼에 우리 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제보가 갖고 있는 공익제보자로서의 원칙을 분명히 정리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공익제보자로서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거래나 뭐 이런 것 속에서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야, 근데 이제 민감합니다. 지금 댓글로는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일단 신인규 변호사 완성, 강덕구 의원님 완패.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왜 받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이제 심정적으로는 다수인 것 같고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조건 걸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반박은 뭐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님 마음하고 똑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와서 뭐 지가 지 주제에 무슨 공익제보냐 이런 게 지금 이제 민심인 것 같고요. 그 잘못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꾸짖지 마시고요. 의견이 다른데 아니 서픽스는 그럼 미쳤다고 지금 이걸 지금 명태균한테 계속 양아치 소리 들으면서 공익제보 하려고 합니까? 이게 코인팔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독 좋아요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은 공익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이제 목표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다 이렇게 욕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통화해 보려고 하고 조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도 아까 남 변호사가 전화가 와 있던데 제가 그냥 생방 중이니까 그냥 껐는데 어찌됐든 저는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 그 가치를 가지고 국민적 알 권리 차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공익제보자를 맡는 언론의 기본 태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희생 기반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이나 대표님이 같은 자, 목적으로 수행을 하고 SJ님께서는 강덕구 의원에게 한 표 보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배는 강 의원님 배는 부를 겁니다. 그 비서관님 방송 보고 계시죠? 배는 부를 겁니다. 하여튼 오늘 욕 많이 좀 떨어 잡수고 가십시오. 상당히 심한가요? 아니 뭐 심한 건 아니고 자 명태균 욕하지 말고 이용해 먹으라고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공익제보 너무 그런 늦었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사과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공익제보 받느냐. 조국당에서 차라리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조국당도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조국혁신당하고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혁신당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이런 상황이 못 받는다. 이제 이런 거고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혹시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네? 한동훈이 어떻게 보면 학살을 당했잖아요. 네. 당내에서 기반도 잃어버리고 완전 쓰레기 취급 당해서 쫓겨났는데 근데 움직이잖아요 지금 포기를 안 하잖아요 정치를. 네. 그러면 나는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기존에 뭐 친윤들 찐윤들 뭐 윤핵관들 전부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누굽니까 명태균하고 스펙스 나와서 공익제보 왜냐하면 댓글로 이런 거는 언론에서 해야 되지 공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또 들을 만한 그래서 정기환 대표가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만약에 제의가 들어올 경우에 이거는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통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아주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근데 이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번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 거는 전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안에 뭐 다양한 이슈들이 한 15개 이게 그렇죠. 몰려 있다 보니까 다 의원들마다 뭐 마음이 심란한 사람 또 연관된 사람 이게 너무 많은데 이번엔 아이가 명태균 특검법으로 따로 떼내가지고 살라미로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관계가 또 아마 갈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대로 당이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그 안에 지금 벌써 한동훈 전 대표가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강수영 변호사의 말씀대로 뭔가 한동훈 대표를 미는데 후보는 되고 싶고 근데 저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명태균과 관련된 거물 같은 정치인들 뚫고 나가기는 현재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정의도 얻고
당내의 입지도 갖추는 1타 2피 전략, 두 마리 토끼 전략으로 전 이번에는 그래도 명태균 특검법은 한번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뭐 무기명 투표고 이제 제2가 되면 무기명 투표니까 뭐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부결이 크게 나오면 100% 의심받거든요.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정치권에는 아주 그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서 전 한번 던져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게임 저기 시어리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로 쭉 경우의 수로 이제 게임 시어리처럼 해보면 만약에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저분이 공익제보자로 들어오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한 거 받고 플러스 알파로 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익이 없죠. 거꾸로요. 안 됐다 했을 때 이분이 계속해서 공익제보자 받고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명태균 씨한테 또 끌려다닙니다. 저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당에다 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한 거 유리한 거 위주로만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게임 티어리처럼 해서 비교해서 보면 생각보다 민주당이 또는 조국혁신단이 실익은 적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 지적했듯이 뭐 야합을 했니 회유를 했니 여러 가지 그 어떤 트랩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지금은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높은 정무적 감각을 있다라고 지금까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분은 그 전반적인 걸 보고 알고 지금 자기 명분도 쌓고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자기가 할 말 있죠. 나는 분명히 공익제보 하겠다고 했어. 근데 당신들이 안 받았어. 하는 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대단히 비정무적이라고 봐요. 저렇게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보고 있는 스픽스에서 매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저는 특검법 살라미로 해가지고 이거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 건 너무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건희 뭐 다른 이슈들은 이미 많이 좀 이게 소모가 됐는데 명태균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민주당에서 지난번 우리 특검도 탄핵도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명태균도 계속 이렇게 검찰이든 여기저기서 우리 또 스픽스에서 나오는 특종 가지고 계속 발화시키면서 안 되면 다시 또 넣고 해서 재탕 삼탕하면서 계속 국임당 압박해 나가면서 이거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면 이 특검 내란 세력 소탕과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소탕 쌍끌이로 해서 대단히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했다 민주당이. 이해자 그 명태균 특검 그리고 공익제보 저는 계속 스픽스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명태균 특검 관련해서 2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경선 과정 그리고 22년 지방선거 그리고 22년 재보궐선거 24년 총선까지 다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되면 저는 국힘의 본질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지금 주요 후보들 관련된 부분 다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명태균이 계속 얘기한 한금폰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과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뭐 딜, 뭐 거래 이런 표현은 동의 안 하고요. 그야말로 아주 지금 이상호 우리 대기자님이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공익제보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순수한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다 이해관계 속에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 본인의 신변도 보호받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좀 사회의 큰 틀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들. 그래서 사회가 정화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명태균 특검과 소위 말하는 명태균이 공익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의 교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제 댓글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게 댓글로는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의원님 편에 있어서 이제 좀 반박을 하거나 반론을 하면 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받든 받지 않든 이미 명태균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고요. 네. 자, 지금 이미 바깥에서는 기자회견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자료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태균이 혼자서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나으냐? 기왕에 하는 거 민주당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제안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그냥 놔버리고 명태균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명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국힘도 공격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녹취한 내용을 지금 공개 안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이 이미 빅스피커가 되는 순간 지가 깨고 싶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 깨버린다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아사리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면 그래도 누군가 가능하면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씀 들으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누가 정무적으로 조율한다는 게 이미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이고 그게 역공받기가 너무 좋을 그래서 기세이기 이제 때문에 명태균을 더더구나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명태균을 순수하다 정의롭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제보한다라는 전제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네네. 없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자기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막 억울한 것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힘 의원들이 너무너무 믿고 싫어 이재명보다 더 믿고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공익이라는 껍데기를 스스로 들고 나오겠다고 이제 자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저는 명태균 씨는 어떤 경우의 수도 어디다 대입해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이.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검법이 받아들였자 쳐요. 그런데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유력하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특검도 함부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서 진도를 빨리 못 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마치 중단된 것처럼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오세훈, 홍준표 기타 등등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멈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됐든 안 됐든 특검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은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네. 한다. 이게 귀결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아니 이게. 저도 이제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명태균이라는 캐릭터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공익 제보자들이 자기의 사익 당연히 있죠. 그걸 전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공익으로 유도하는 것과 이 명태균이라는 자는 유력 정치인들을 공깃돌 갖고 놀듯이 놀던 사람이고 지금도 발각만 돼서 구치소에 영어의 몸이 돼 있다 뿐이지 아직도 저분은 정치 기술과 이 고도의 판을 짜는 능력은 전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명태균이 두 손 두 발 나들고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나 그냥 조건 없이 나 좀 살려달라 다 제공하겠다 이러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누구는 취소하고 누구는 뭐 본인이 왜 판을 짭니까? 그럼 나중에 전 이런 의심도 들어요. 명태균이 반드시 이럴 겁니다. 나는 오세훈하고 홍준표 먼저 죽일 거야. 그럼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이준석과 김종인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명태균 손에 사실상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판때기의 주도권을 명태균이 가져가 버리면 진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중요한 내려놓고 말씀이에요. 저는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가되 그 원칙의 흐름 속에 명태균이 협조를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